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경제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단 5년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자본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노후의 빈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현금을 쥐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며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의 파도는 이미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식 투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부의 시스템에 강제로라도 올라타야 하는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년 뒤 경제적 계급을 결정지을 유일한 생존 지침서를 제안하려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데이터와 자본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실천은 당신의 잠든 돈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고 만으로 향하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당신은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까? 남들이 불확실성을 핑계로 머뭇거릴 때 과감히 본질을 꿰뚫는 사람만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깎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낡은 투자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신의 5년 뒤를 바꾸는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며 서서히 몰락하느냐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 혹은 40대라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은 끝났습니다. 노동 수익만으로 노후를 보장받던 시대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낡은 유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산의 가치는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고 플랫폼에는 허망함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이 우리 생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추진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외국 자본은 이미 이 변화의 냄새를 맡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력을 신뢰하며 다음 5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공포에 질려 현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치가 소멸하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자본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자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본의 파도를 타는 항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5년은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계급을 갈아치울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상식에 갇혀 도태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망설임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단순한 재테크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관점에서 자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여러분의 노후가 직결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뜨거운 기회의 중심에는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제 과거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사이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발입니다. 과거의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을 애태우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으며 5년치 물량을 미리 예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단순한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 독점적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조 원의 투자금과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이 격차를 좁히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기술의 장벽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례 없는 수익성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앞서 나갈 때 그 심장을 만드는 곳은 바로 한국의 공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찾아온 거대한 국운이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실체입니다. 시장의 소음이나 단기적인 차트 분석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확신과 데이터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며 그 엔진을 제작하는 핵심 기술은 오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부의 열차에서 스스로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본의 힘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답하는 법이며 그 보상은 상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속아 보물을 스스로 내던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슈퍼사이클은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의 엔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더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투자는 결국 같은 가치를 남들보다 얼마나 더 싸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사는 보통주에만 줄을 서느라 정작 눈앞의 보석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생리를 아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파고들어야 할 치명적인 틈새 시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증시의 우선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선주는 미국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보통주와의 차이점은 오직 의결권 하나뿐입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수백만 주를 보유한 대주주도 아닌 우리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결권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 수익을 배분받고 배당을 챙기는 것이지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실적을 공유하는 우선주에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트에서 똑같은 명품 가방을 의결권이라는 이름의 장식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반값에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으로 접어들며 정부의 기업가치 재고 프로그램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에 집중되면서 우선주의 매력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더 싼 가격에 사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보통주만을 고집하며 수익의 효율성을 깎아먹고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우선주를 대량으로 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거래량이 적어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억 원 단위의 소액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래량 부족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벽 안에 기회가 됩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한 주를 살 돈이면 우선주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미래 자산의 복리 효과를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본의 실질적 이득에만 집중하는 냉철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자신의 수익으로 치환하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익의 무기이자 당신의 계좌를 방어할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면 이제는 내 자산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적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통장 속에 숨어 있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현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장이 불안하다며 현금 비중을 늘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가장 어리석은 도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당신의 구매력을 시시각각 훔쳐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가진 가치가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몸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데 당신의 돈만 통장 속에서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매일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오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는 신의 영역이며 이를 맞추려 하는 행위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켓 타이밍을 하려드는 순간 당신은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파도를 예측하려 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목적지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돈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자본은 공장에서 칩을 만들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팔며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금은 일을 거부하고 파업 중인 게으른 직원과 같습니다. 그런 직원을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가득 채워두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변동성이 두려워 현금 뒤에 숨는 것은 결국 미래의 가난을 선택하는 비겁한 위안일 뿐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현금이 아니라 우량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실체에 있습니다. 이제 그 게으른 현금을 깨워 시장이라는 치열한 현장으로 내보내십시오. 당신이 마켓 타이밍을 재느라 허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현금을 종목이라고 부르며 위안 삼지 마십시오. 현금은 그저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품일 뿐이며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본이 땀 흘려 일할 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생존 투쟁이 아닌 풍요로운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현금으로 도망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본의 주인이 아닌 관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돈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가치를 불려나가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일본처럼 망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본의 진짜 실패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오답 노트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레 겁을 먹고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본 증시의 퍼가 무려 60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거품이었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기만을 기다리는 위태로운 풍선과 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상이 급변하고 고령화가 시작되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과 낙후된 기업 지배 구조 속에 안주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만 매몰되어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그들의 관행이 결국 30년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같습니까?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퍼는 현재 20배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결코 거품이라 부를 수 없는 지극히 저평가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목격하며 자본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목소리로 밸류업을 외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지금의 흐름은 일본이 가졌던 오만함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일본은 변화를 거부하며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체질을 개선하며 다시 솟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눈앞의 기회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일본처럼 30년 동안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고 관망하는 당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일본이 놓쳤던 30년의 세월을 우리는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천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기 위해 꿍동거리고 있으며 그 종착지는 혁신과 변화를 선택한 한국 증시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투영하여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믿고 자본주의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뒤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조급함이 빚어낸 가짜 자본은 당신의 미래를 단숨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 목을 죄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최근 강남역 일대 카페에서 너도 나도 대출까지 끌어다 주식에 몰빵했다는 무용담이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이자 부담과 반대 매매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투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투의 잔혹한 본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급증에 걸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지만 자본주의는 기다림을 모르는 자에게 결코 그 달콤한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 네모곡한 곳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거친 파도와 같아서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는데 빚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서는 그 파도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지수지향적 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지수 투자는 개별 기업이 가진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상쇄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성장을 내 계좌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치환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하고도 품격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한 지수 투자는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준비의 핵심 병기가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지수에 태우는 습관이야말로 수십 년 뒤 당신을 진정한 자산가로 만들어줄 유일하고도 확실한 전공법입니다. 남들이 한탕을 노리며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당신은 지수라는 단단한 집안 위에 부의 집을 지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비투의 거품은 허망하게 꺼지겠지만 당신이 쌓아올린 지수의 복리 효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나는 법이며 빚없는 투자자만이 그 고통의 시간을 바잉 찬스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눈앞의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자본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아 끝내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의 싸움입니다. 이 철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가문을 일으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입시 전쟁터로만 내몰 것입니까?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학원비로 쏟아붓는 그 돈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모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것보다 자본의 원리를 가르치고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서 매달 우량한 펀드나 지수에 적립해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0살 때부터 시작한 그 작은 습관이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날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을 유지하는 힘은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득한 금융지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정신에서 나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식에 갇힌 채 정답 찾기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5년이 더 흐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일본의 청년들처럼 꿈을 잃고 무기력한 세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게 돕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치동의 화려한 학원 간판 대신 아이와 함께 주식 계좌를 열고 기업의 가치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그 시작은 부모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던 낡은 시대의 종말을 선언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활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낡은 교과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숙성된 단단한 투자 계좌와 자본가로서의 당당한 철학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시간은 아이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줄 유일한 자산이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의 기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최후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철학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기록들이 당신의 가슴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은 내일 당장 폭락할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급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량한 자본은 수많은 위기를 뚫고 언제나 우상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변동성은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5년 뒤 모습은 남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내린 냉철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핑계를 찾으며 플랫폼에서 머뭇거릴 때 당신은 자본의 주인이 되어 부의 지도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단단한 믿음으로 당신의 자본이 충분히 숙성될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돈이 세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게 만드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이 지침서가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